오늘 영상을 보게 되신다면 당신의 새벽이 더 이상 고통스럽지만은 않을 겁니다. 어딜 가든 금방 잠들고 한번 잠들면 아침까지 깨지 않는 당신의 새벽과 밤이 평온해질 수 있는 놀라운 마법이 될 것입니다. 오늘 아침은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혹시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 차가운 공기 속에서 홀로 눈을 뜨셨나요?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부터 쉬지는 않으셨나요? 아직 더 자야 하는데 왜 또 이렇게 일찍 깨었을까? 마음은 불안해지고 다시 잠들려고 아무리 애써도 잠은 점점 더 멀어지는 듯한 그런 새벽을 맞으셨나요? 네, 저도 그랬습니다. 오랫동안 이 새벽의 고통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우리 나이가 되면 잠자는 것 하나도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지요. 젊었을 때는 머리만 대면 잠들었는데 말이지요. 이렇게 새벽 일찍 깨어나는 것 때문에 하루를 망치기도 하고 다음 날이 오는 것이 두렵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오랜 경험과 공부를 통해 새벽에 깨더라도 다시 평온한 아침을 맞이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오늘은 만약 당신이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깨어난다면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치명적인 3가지 행동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이 3가지를 알지 못하면 새벽에 깨는 당신의 잠버릇은 절대 나아지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혜로운 방법을 안다면 당신의 새벽은 더 이상 고통스럽지만은 않을 겁니다.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물어오셨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그렇게 편안하게 잠드시고 또 새벽에 깨더라도 괜찮으신가요? 그 비밀이 바로 오늘 말씀드릴 내용에 담겨 있습니다. 제가 직접 겪고 또 많은 분들을 통해 확인한 귀한 지혜입니다. 이런 삶의 지혜를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아래 구독 버튼을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실 것 같다면 좋아요 버튼도 살짝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의 편안한 잠을 방해하는 그 3가지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저는 사실 잠이라면 자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딜 가든 금방 잠들고 한번 잠들면 아침까지 깨지 않는 편이었지요. 하지만 50살 중반부터였을까요? 점점 새벽에 깨는 날이 잦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거의 매일 새벽 같은 시간에 눈이 떠졌습니다. 그때 시계를 보면 늘 새벽 3시 반에서 4시 사이였습니다. 다시 잠들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잠은 더 달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눈을 감고 숫자를 세어보기도 하고 좋은 생각을 하려고 노력해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오히려 더 또렷해지고 걱정거리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 오늘 낮에 그 일은 어떻게 해야 하지? 내일 병원 가는 날인데 혹시 안 좋은 소리를 듣는 건 아닐까? 요즘 몸이 예전 같지 않은데 큰 병이라도 숨어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결국 날이 밝을 때까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날이 많았습니다. 아침이 오면 몸은 천근만근 무겁고 머리는 맑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하품만 나오고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나고 의욕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마치 하루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실패한 기분이었습니다. 이렇게 몇 년을 보내다 보니 잠자리에 드는 것 자체가 두려워졌습니다. 오늘도 새벽에 깨겠지. 또 잠 못 자고 괴로워하겠지. 이런 생각 때문에 오히려 잠들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나중에는 침대에 누워있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였습니다. 침대는 저에게 편안한 휴식처가 아니라 괴로움과 불안의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는 정말 영원히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처럼 새벽에 일찍 깨어 힘들어하십니다. 왜 우리 나이가 되면 이렇게 잠이 없어지는 걸까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걸까요? 물론 나이 드는 것과 수면 패턴 변화는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몸의 생체 시계가 조금씩 변하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밤늦게까지 깨어 있고 아침 늦게까지 자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다면 나이가 들면서는 조금 더 일찍 자고 조금 더 일찍 깨는 패턴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멜라토닌이라는 수면을 유도하는 호르몬 분비량도 줄어들고요. 잠자는 동안 깊은 잠을 자는 시간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작은 소리나 빛에도 쉽게 깨어나고 한번 깨면 다시 잠들기가 어려워지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새벽에 깨는 것을 더 힘들게 만드는 것은 바로 우리가 깨어난 후에 하는 행동들입니다. 우리 뇌는 생각보다 예민합니다. 특히 잠과 관련해서는 더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깨어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 뇌는 그것을 학습하고 다음날 새벽에도 똑같이 행동하게 만듭니다. 나쁜 습관을 들이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깨어났을 때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행동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가장 많은 분들이 하는 실수이자 가장 치명적인 행동입니다. 바로 시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무의식적으로 손을 뻗어 머리맡에 핸드폰이나 시계를 확인합니다. 어두운 화면에 나타난 숫자를 보는 순간 우리 마음은 어떻게 되나요? 아, 벌써 4시밖에 안 됐네. 아직도 3시간이나 남았잖아. 오늘은 글렀구나. 이런 생각들이 순식간에 머리를 스칩니다. 시계를 확인하는 순간 우리의 뇌는 비상상태에 돌입합니다. 시간을 확인함으로써 잠들지 못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그것 때문에 조급함과 불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마음이 조급해지면 편안하게 잠들 수 없습니다. 오히려 뇌가 더 활성화되어 잠에서 더 멀어지게 됩니다. 뇌는 시계를 보는 행위를 잠 못 자는 시간과 연결짓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새벽에도 마치 알람이라도 맞춘 것처럼 비슷한 시간에 깨어나게 만들고 습관적으로 시계를 찾게 합니다. 이것은 악순환입니다. 시계를 보면 불안해지고 불안해지면 잠이 더 오지 않고 잠이 오지 않으면 더 자주 시계를 보게 되는 것이죠. 얼마 전 제게 상담하러 오신 78세 김 할머니께서도 그러셨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매일 새벽 4시면 눈이 떠진다고 하셨어요. 눈을 뜨자마자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머리맡에 탁상 시계를 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시계를 보고는 아이고, 오늘도 망했네 하시며 한숨부터 쉬신다고요. 그리고는 잠이 올 때까지 계속 시계만 쳐다보신다고 했습니다. 10분 지났나? 또 10분 지났나? 이렇게 시간을 확인하면서 마음은 점점 더 초조해지고 결국 날이 밝을 때까지 한숨만 쉬다가 일어나신다고 했습니다. 김 할머니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새벽에 눈이 떠지시면 다른 건 다 잊으시고 제발 시계부터 보지 마세요. 시계는 저 멀리 치워두시거나 아예 보이지 않게 가려두세요. 처음에는 너무 답답하고 불안하셨다고 합니다. 시간을 모른다는 것이 그렇게 초조할 수가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신기하게도 시계를 보지 않으니 몇 시인지에 대한 집착이 줄어들고 잠을 못 잔다는 생각보다 다른 생각을 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물론 바로 다시 잠든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시계 때문에 더 괴로워하고 더 불안해하는 일은 없어졌다고 하셨습니다. 김 할머니의 사례처럼 새벽에 깨어 시계를 확인하는 습관은 우리의 잠을 방치는 가장 나쁜 습관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부터, 아니, 만약 다음 새벽에 눈이 떠지신다면 가장 먼저 명심하세요. 절대 시계를 보지 마세요. 두 번째로 새벽에 깨어났을 때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바로 침대에 누워서 억지로 잠을 청하는 것입니다. 새벽에 눈이 떠지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다시 자야 해. 무슨 일이 있어도 여기서 다시 잠들어야 해. 그리고는 눈을 꼭 감고 이 자세 저 자세 바꿔가며 억지로 잠을 청합니다. 몸은 피곤한데 머리는 깨어 있습니다. 마음은 잠들어야 한다는 압박감에 점점 더 초조해집니다. 잠은 오지 않는데 계속 침대에 누워 뒤척입니다. 이것은 우리 뇌에게 매우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행동입니다. 우리 뇌는 학습 능력이 뛰어납니다. 우리가 침대에 누워 뒤척이고 잠이 오지 않아 괴로워하는 시간을 반복하면
뇌는 침대라는 공간을 편안하게 잠드는 곳이 아니라 잠 못 자고 뒤척이며 괴로워하는 곳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조건 반사가 생기는 것이지요. 나중에는 침대에 눕기만 해도 몸이 긴장하고 불안해져서 정작 잠들어야 할 밤 시간에도 잠들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침대는 오직 잠자는 시간과 부부간의 친밀한 시간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침대에서 스마트폰을 하거나 TV를 보거나 책을 읽거나 걱정거리를 곱씹는 행동은 모두 침대를 잠 이외의 활동과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새벽에 깨어 잠 못 자고 뒤척이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새벽에 깨어 15분에서 20분 정도가 지나도 다시 잠이 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억지로 침대에 누워있지 말고 조용히 침대에서 나오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잠이 안 오는데 침대에서 나오는 것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 뇌에게 침대는 잠자는 곳이라는 명확한 신호를 주는 방법입니다. 침대에서 나와 아주 작고 어두운 불빛만 켜고 조용하고 따분한 일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지루한 책을 읽거나 아주 잔잔한 음악을 듣거나 명상을 하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절대 자극적인 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핸드폰을 보거나 TV를 보거나 컴퓨터를 켜는 것은 금물입니다. 뇌를 다시 깨우는 행동이니까요. 그저 편안하고 조용하게 마음이 차분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졸음이 다시 오기 시작하면 그때 다시 침대로 돌아가 잠을 청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처음에는 어색하고 귀찮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냥 누워있지 뭐하러 나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침대를 잠과 긍정적으로 연결시키는 아주 중요한 습관입니다. 72세 박 사장님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박 사장님은 젊어서부터 사업을 크게 하셔서 늘 새벽같이 일어나셨다고 합니다. 사업을 접고 나서는 굳이 일찍 일어날 필요가 없는데도 여전히 새벽 4시만 되면 눈이 떠진다고 하셨습니다. 문제는 다시 잠을 못 자는 것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사업 생각에 잠을 설칠 때도 많았고 나중에는 잠이 안 오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어 두세 시간을 꼼짝 않고 누워 억지로 잠을 청하다가 아침을 맞이하셨다고 합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몸은 더 피곤하고 찌뿌듯해졌다고 합니다. 제가 박 사장님께 권유해 드렸습니다. 새벽에 눈이 떠져서 20분 안에 다시 잠들기 어렵다면 아무 생각 말고 일단 침대에서 나오세요. 그리고 거실 소파에 앉아 아무 생각 없이 창밖을 보거나 준비해둔 흑백 그림책 같은 것을 보라고 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영 불편하고 괜히 나왔나 싶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침대에 누워 끙끙 앓는 것보다 마음이 훨씬 편안했다고 합니다. 침대 밖으로 나온다는 행위 자체가 잠 못 자는 상황으로부터 조금은 거리를 두게 해주었던 것이죠. 그렇게 한두 주가 지나자 침대에서 나와 잠이 깰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점점 짧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날은 침대에서 나오기 전에 다시 잠이 스르르 드는 경험도 하셨다고 합니다. 박 사장님께 침대는 이제 더 이상 스트레스 공간이 아니라 편안한 잠을 위한 곳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기억하세요. 새벽에 깨어 잠이 다시 오지 않는다면 억지로 침대에 누워 뒤척이지 마세요. 조용히 침대 밖으로 나와 마음이 편안해지는 지루한 활동을 하다가 졸음이 오면 다시 침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새벽에 깨어났을 때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세 번째 행동은 바로 걱정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가장 자연스러우면서도 가장 위험한 행동일 수 있습니다. 새벽의 고요함 속에서 눈을 뜨면 우리 머릿속은 평소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온갖 생각들로 채워지기 쉽습니다. 특히 걱정거리나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곤 하지요.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재정 문제, 지난 일에 대한 후회,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한 불안.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마치 밤새도록 숙제를 하는 것처럼 말이죠.
문제는 이런 생각들이 우리 뇌를 다시 완벽하게 깨어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잠은 뇌가 휴식을 취하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걱정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생각하는 것은 뇌에게 일해야 한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뇌의 스위치를 켜는 것이지요. 한번 켜진 뇌의 스위치는 다시 끄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걱정은 감정을 동반하기 때문에 뇌를 더 각성시키고 심장을 두근거리게 하며 다시 잠들기 어려운 상태로 만듭니다. 새벽에 깨어 걱정하는 습관은 낮 동안의 스트레스를 밤으로 고스란히 가져오는 것과 같습니다. 잠자리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공간이어야 하는데 오히려 스트레스를 곱씹는 공간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새벽에 깨어 지난 일을 후회하거나 앞날을 걱정하며 자신을 괴롭힙니다. 이것은 수면에도 해롭지만 정신 건강에도 매우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새벽에 깨어 생각이 많아질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의식적으로 생각을 멈추거나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물론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생각이란 것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연습을 통해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침대에서 나와 조용한 공간으로 가는 것까지는 같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걱정 노트를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걱정거리들을 종이에 모두 적어보는 것입니다. 쓰면서 걱정을 머릿속에서 밖으로 끄집어내는 효과가 있습니다. 글로 적는 순간 걱정은 더 이상 막연한 불안이 아니라 구체적인 형태로 눈에 보이게 됩니다. 쓰면서 내가 이런 걱정을 하고 있었구나 하고 인지하게 되고 어떤 걱정은 쓰고 나면 별것 아니었구나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이 걱정을 해결하기 위해 내일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고 아주 작고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적어보는 것입니다. 병원에 전화해보기, 아들에게 물어보기, 내일 낮에 다시 생각해보기. 이렇게 걱정을 적고 아주 작은 계획이라도 세우면 우리 뇌는 이 문제는 내일 처리될 거야 라고 인식하고 조금은 안심하게 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명상이나 가벼운 호흡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깊고 천천히 숨을 쉬면서 몸의 긴장을 푸는 연습을 합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잠시 멈추고 길게 내쉬고 이것에 집중하다 보면 걱정거리에서 잠시 멀어질 수 있습니다. 안내 명상 오디오를 듣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잠자기 전에 미리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음악이나 ASMR 같은 것을 준비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새벽에 깨어 생각이 많아질 때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얼마 전 85세 최 할아버지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원래 잠이 없으신 편이었는데 새벽에 눈만 뜨면 돌아가신 할머니 생각부터 자녀들 걱정, 당신 건강 걱정까지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잠이 깨고 마음이 답답해지고 나중에는 가슴까지 두근거렸다고 합니다. 저는 할아버지께 새벽에 깨시면 절대 침대에 누워 생각하지 마시고 거실로 나오셔서 아주 작은 스탠드 불만 켜고 평소 좋아하시는 시집을 조용히 읽거나 잔잔한 클래식 음악을 들어보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생각이 자꾸 시집 내용보다 걱정거리로 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의식적으로 시의 구절 하나하나에 집중하려고 노력하셨다고 해요. 또 음악을 들을 때는 음악 소리 자체에만 집중하려고 애쓰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일주일, 2주일이 지나자 신기하게도 새벽에 깨어 걱정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시집이나 음악에 몰입하는 시간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어떤 날은 시를 읽다가 음악을 듣다가 다시 스르르 잠이 드는 날도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최 할아버지께서는 이제 새벽 시간이 더 이상 걱정으로 가득 찬 시간이 아니라 혼자만의 평화로운 시간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새벽에 깨어 걱정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수면을 망치는 가장 큰 적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 기억하세요. 새벽에 깨어 걱정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대신 걱정 노트에 적거나 명상, 호흡, 차분한 활동으로
의식적으로 생각을 다른 곳으로 돌리세요. 자, 이제 우리는 새벽에 깨어났을 때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3가지를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첫째, 시계를 확인하지 마세요. 둘째, 침대에 누워 억지로 잠을 청하지 마세요. 셋째, 걱정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 3가지 대신에 해야 할 것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새벽에 깨어 15분에서 20분 안에 다시 잠이 오지 않으면 조용히 침대 밖으로 나와 어둡고 조용한 환경에서 지루하고 편안한 활동을 하다가 다시 졸음이 오면 침대로 돌아가 잠을 청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습관이 아닙니다.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방법들을 당신의 일상에 어떻게 통합시킬 수 있을까요?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들기 전에 침대에서 나왔을 때 할 만한 것들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조용하고 지루한 책 한 권과 작은 스탠드, 혹은 편안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작은 기기와 이어폰, 걱정 노트와 펜,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해 두면 새벽에 깨어났을 때 망설이지 않고 바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처음에는 시계를 보는 습관 하나만 고치는 것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아니면 새벽에 깨면 일단 침대 밖으로 나가는 연습부터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작은 성공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매일 아침 잠을 푹 자고 일어난다면 우리의 하루는 얼마나 달라질까요? 몸은 더 가벼워지고 마음은 더 밝아지고 작은 일에도 웃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길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관계도 더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노년의 삶을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만난 80대의 한 할머니는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신 후 수십 년간 드시던 수면제 양을 절반으로 줄이셨다고 했습니다. 새벽에 깨어 불안해하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낮 동안의 활동량도 늘어나고 입맛도 다시 찾으셨다고 해요. 선생님 덕분에 다시 잠자는 기쁨을 알게 되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다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3가지, 그리고 대신해야 할 작은 습관들이 당신의 새벽을, 당신의 밤을, 그리고 당신의 하루 전체를 바꾸는 놀라운 마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당신이나 혹은 당신 주변의 소중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지혜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의 뇌 건강을 지키고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아주 쉽고 재미있는 방법들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뇌를 젊게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지요?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들이 당신의 편안한 잠과 더 행복한 노년의 삶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밤이 사색의 밤과 함께 평온하고 따뜻하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